그리고 이 물건에도 위치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일단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까지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하나 더 있습니다. 신림선 보라매 공원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선과 7호선까지 더블 역세권에 껴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건으로 10억 매매 차익을 보면서 실제 투자금은 8,500만 원 밖에 들어가지 않고 이자를 다 제외하고 순월세 258만 원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와 있습니다. 벽이 좀 이상하죠? 원래는 보통 이제 건물 앞에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을 해봅니다. 일단 경매 물건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 건물입니다. 지금 이게 높게 되어 있는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고요. 신대방동 쪽이 좀 언덕이 있어요. 이 밑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요, 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이 있어요.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바로 지금 경매 물건지입니다. 여기가 공용 주차장인가 싶어가지고 왔는데 교회 주차장이더라고요. 평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 주변의 분들이 주차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공용 주차장이 아닌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교회랑 좀 이야기를 해서 월에 얼마씩 줄 테니 뭐 평일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주차를 또 협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여기 보면 비가림막이 있고 여기 실외기가 있잖아요. 창들이 있죠. 여기가 지금 지층입니다. 지층. 근데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높이 있죠. 언덕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 지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런 경우에 또 침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좀 언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침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한번 저 위에 가서도 봐야겠지만 아마 이쪽에도 좀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시공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건물 모양이 막 좀 특이해요. 막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물 하자는 측면이나 후면적으로 봤을 때 뭐 이쪽으로 물이 좀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들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사용 승일이 20년도 1월 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된 준신축급인데 거의 이쪽 동네에서는 신축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 물건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아트리움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 아트리움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층입니다. 창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배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좀 이쪽으로 빠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외기가 이렇게 층마다 3개씩 지금 다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풀옵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없으면 임대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외기만 보더라도 아, 여기는 풀옵션이겠구나,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고요.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이쪽에 이제 차량이 2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으로도 봤었을 때 주차장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깊다 보니까 안쪽까지 하게 되면 한 최대 4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월 정기 주차권으로 해서 별도로 따로 이제 등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아트리움 가족 여러분, 주차장 자리는 지정 주차 자리입니다. 주차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래서 월세, 관리비 제외하고 주차, 지정 주차를 등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까지도 우리가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기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전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여기도 단전, 여기도 보면 2개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서 적혀 있는 게 601호, 602호거든요. 여기까지도 지금 다 전기가 없는 걸로 봤을 때 공실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가구 정도까지는 지금 공실이다,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공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도 한번 볼 건데, 측면 같은 경우에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쪽에 좀 물 떨어진 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뭐 누수랑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또 비가 왔었는데 물이 이게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 배수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게끔 지금 시공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외관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정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크게 의미 없는 무인 택배함이 항상, 이게 기본 세팅 값인 것 같아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무인 택배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이 우편함을 가지고 또 볼 수 있죠. 101호부터 103호, 1층은 3개 정도가 있나 봐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도 3개, 4층 같은 경우도 3개, 5층도 3개, 그리고 6층도 있네요. 6층도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총 18개 호실로 우편함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우편함들이 좀 많이 쌓여있죠. 거의 지하는 제가 봤을 때 다 공실 같아요. 2층 같은 경우도 202호, 203호도 공실인 것 같고요. 공용이고 6층도 지금 공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공실로 보입니다. 현관도 지금 좀 깔끔하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체로 쭉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일단 바닥 상태나 이런 복도 상태로 봤었을 때는 지금 청소나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딱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신축급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또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겠죠. 역시 신축은 이런 게 좋아요. 지금 8채널로 해가지고 CCTV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안내문 관련 서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 요청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오픈톡방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은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소통을 대부분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것 같습니다. 단톡방도 지금 있으신 것 같다. 명도할 때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타일이 뭐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요. 한번 지층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층입니다. 지금 불이 좀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불빛 좀 나오게 호텔 가까운 이제 모텔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101호부터 102호, 103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101호, 103호라고 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는 지층입니다. 지층으로 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택배가 좀 있는 거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긴 1개 호실은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랑 보일러실인 것 같습니다. 103호 1개 호실만 지금 잠겨져 있고요. 근데 일단 위에서는 누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데 물이 지금 똑똑 흘러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외부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물을 빠지게끔 만든 것 같거든요. 이 배수를 왜 이렇게 만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추정이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지금 물이 약간 좀 흙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들이 좀 이쪽으로 좀 들어오게끔 해서 배수를 좀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흰색 가루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다니니까 아 이게 무슨 가루겠구나 라고 유추가 되는데요. 보시면 위에 보이실까요? 이 페인트가 다 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는 좀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윗집에서 지금 이쪽을 좀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층 쪽을 좀 탐문을 해서 실제로 집안에도 누수가 있는지, 예전에 있었는데 누수를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매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장 임장을 통해서 이거를 감안을 하고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지를 입찰가에서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수가 있다, 그냥 도망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누수가 있으면 이런 가루가 좀 더 떨어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얼마 드는데? 세상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건물에서 수리해서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돈 들면 다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일단 여기도 창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네요. 근데 무슨 창고까지 저렇게 타일을 똑같은 걸로 해놨네요. 보통 창고는 그냥 페인트로 하거나 마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창고까지 타일을 하고 바닥까지 또 했네요. 한번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층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이제 1층이고 실제로는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201, 202, 203호까지 해서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2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무소지만 3개로 지금 쪼개져 있다. 또 다른 건 사무소인데 주거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장에 와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입니다.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이지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런 대출 같은 부분들도 계속 시시각각 바뀌어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규제라든지 변동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지금도 되겠지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보증금을 또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고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많은 수강생분들이 실시간으로 낙찰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저에게 다가구 주택을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실수 없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라인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다가구 세미나에서는 다른 거 다 안 합니다. 다가구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게 다가구, 근린주택, 다중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고 투자금 적게 최소화한 다음에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꼭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까 신청하시지 않으시면 세미나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올라가는 길인데 이쪽에도 보면 좀 뭔가 느낌이가 좀 있죠. 조금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상으로 3층이고요. 공보상으로는 2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3개 호실로 되어 있거든요. 단독주택이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다중주택이고요. 여기도 301호, 302호, 303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보일러실이겠죠.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페인트가 있어요. 페인트 가루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이건 누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바닥이 하얀색이 또 번져 있습니다. 이쪽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페인트 고드름 같은 게 지금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좀 누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봤을 때 젖어 있진 않아요. 좀 건조하거든요.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건조한 거 보니까 아마 내부에서 새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걸 수도 있어요. 위에서 싱크대나 이런 정수기를 설치를 하다가 물이 좀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누수들은 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탐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4층입니다. 공보상으로는 3층이죠. 그래서 여기도 다중주택 3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401호, 402호, 403호로 되어 있습니다. 401호인데 아까 밑에 층에 좀 있었잖아요. 여기는 또 깔끔합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도 깔끔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층과 지층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특별하게 문제가 돼 보이는 거는 없어 보여요. 한항상은 5층 501호, 502호, 503호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덥고 습하거든요. 보이세요? 땀이 장난 아니죠.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여기는 지금 특별히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누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밑에 층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도면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옥탑 1층으로 해서 다락이 있어요. 다락이라는 건 해당 호실과 연결된 다락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가 느낌이 우편에서 6층을 봤단 말이죠. 2개 호실이 있었어요. 뭔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타일은 다 문제가 안 돼요. 시공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시공을 잘하시면 창고에다가도 타일로 시공하셨겠어요. 딱딱한 게 잘 시공은 잘 돼 있어요. 깨지지도 않았고 뭐 금간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지금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보시죠. 도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네요. 601호와 602호 같은데 누가 봐도 여기는 누가 봐도 옥상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여기는 이거 좀 키 작으신 분들이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여기를 다락인데 독립세대로 운영하는데 호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따로 안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황상으로는 지금 독립세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가 이제 옥상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보일러랑 도시가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601호, 602호입니다. 독립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도면상에는 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실제로는 위반이죠. 위반으로 쓰고 있지만 문제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방수도 잘 되어 있고요. 이거 뭐지? 여기가 아마 그 다락 같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 지금 방금 왔거든요. 문이 열려 있어요. 계세요? 지금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독립세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왜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여기는 진짜 다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 보셨겠지만 실제로 여기는 독립세대처럼 보였는데 독립세대가 아니에요. 저 높이에서 살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화장실이 없어요. 사실 매번 밑에 집에서 빌릴 수는 없잖아요. 독립세대보다는 지금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반으로 신고가 된다고 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보너스 공간으로 이렇게 창고를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5036 사건이고요. 주소는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24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근린생활시설까지 껴있기 때문에 근린 다중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가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린 다중주택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4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30평입니다. 그래도 토지 면적 대비해서 면적도 잘 뽑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감정가는 20억 8,400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약 16억 6,7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감정평가서에 토지랑 건물이랑 나눠져 있습니다. 토지 감정 가격이 14억 5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6억 6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접근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 물건 자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 승인일이 20년도 1월 8일이에요. 그래서 신축급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금액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실거래가나 호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 실제로 사무소 근생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독립세대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도 위치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일단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까지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하나 더 있습니다. 신림선 보라매 공원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선과 7호선까지 더블 역세권에 껴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블 역세권이면 서울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직장까지의 이 서울, 강남까지의 이 거리가 너무 중요한데, 강남까지 출근했을 때 7호선 노년, 학동, 강남구청역, 청담역까지는 25분 이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차량이 없어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을 해서 강남까지 2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은 또 임대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토지 가치 상승 부분과 미래 가치가 더 기대가 되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도 해드려야겠죠. 20년도 1월 10일 날 수협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그대로 인수되는 권리도 없고 보증금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황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층 원룸 3개, 1층 원룸 3개, 2층 원룸 3개, 3층 원룸 3개, 4층 원룸 3개 호실로 해서 옥탑을 제외하고 총 원룸이 16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601호, 602호라고 해가지고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도 임대를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16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을 또 취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월세 현금 흐름입니다. 이 월세 현금 흐름, 저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임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월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면 더 극대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사실 워낙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월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오늘도 촬영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고 있는데 월세가 또 들어와요. 이게 정말 누려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기쁨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구, 다중주택에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편안한 노후 생활과 직장 생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룸 21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원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총 보증금은 1억 6천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억 8천에서 16억 6천 7백까지 떨어졌는데 이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 90% 가능합니다. 이 90% 금액을 보니까 약 15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는 약 7,900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명도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원활하게 명도를 또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들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층과 3층 쪽이 좀 누수의 흔적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탐문을 해서 실제로 누수가 있는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누수를 잡았는지, 누수가 잡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파악을 해서 내가 입찰 금액에서 수리 비용을 빼고 입찰하시면 더 기회가 될 겁니다. 남들은 오히려 누수가 있다고 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구를 하죠.
근데 그 두 분이 아예 다른 길을 앞으로도 걸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자는 놓여져 있는 거를 단순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항상 그런 과정에서는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해결하는 이 방법,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항상 고민하시고,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해결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초기 투자금은 2억 4,5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약 15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이자 5%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가 617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월세 총 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관리비 수익까지도 있겠죠. 그래서 관리비가 보통 호실당 한 7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관리 비용 다 차감하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는 거는 한 7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 주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 주차 비용까지도 추가 수익이 되지만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따로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617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순월세가 25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물건들을 제가 촬영한 거에 대비해서 월세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자를 빼고 월세가 260만 원, 300만 원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방이 아니고 서울이잖아요. 동작구입니다. 신대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자를 다 제외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 괜찮은 이유는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 가치입니다. 이 미래 가치를 보고 월세를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그래서 초기 실투자금이 약 2억 4,50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증금을 1,000만 원씩 났었을 경우에 보증금을 1억 6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약 8,5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순월세 258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8,575만 원을 해보니까요, 수익률은 36%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중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매매에서는 이런 수익률을 보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수익률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훨씬 더 적어진다라는 건데, 일반 매매에서는 이 투자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대출을 더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전세를 나서 이 보증금을 회수해가지고 투자금을 줄여가지고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전세 하나도 놓지 않고 월세 세팅만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반 매매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금매 수준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가를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대지 41평이고요. 연면적 99평, 23년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호가가 28억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물건이 감정가가 얼마죠? 20억 8천이고요. 지금 현재 16억 6,70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일단 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토지의 용도인지. 근데 일단 호가에 나와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는 3종이 제일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상업지, 중공업지 제3종인데요. 제3종이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좋은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가가 나와 있는데 저희 물건이 만약에 1종이나 2종이라고 하면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저희 물건의 토지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물건도 28억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6, 7억 정도의 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 대비해서 26억으로 잡아도 지금 10억 정도가 더 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건으로 10억 매매 차익을 보면서 실제 투자금은 8,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고 이자를 다 제외하고 순월세 258만 원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임대 내역이라든지 매매 가능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입찰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6억이라고 해도 26억에 여러분들이 팔지 않으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샀고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자 빼고 260에서 3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거든요. 이 물건을 260만 원, 300만 원씩 월세를 받으시다가 10년 뒤에 매도를 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 물건이 그때도 26억일까요? 36억일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단순히 월세 수익형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투자금은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초기 투자금으로 일반 매매 절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